그 남자네 집 바깥마당에 무성한 나무가 보리수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도망치듯이 그 집 앞을 벗어났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못하고 지금은 땅 밑을 흐르는 안감 냇가를 중심으로 그 동네를 돌고 또 돌았다. 그 남자의 부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앞으로 그 남자보다 10년 이상, 아니 몇십 년을 더 살지도 모른다. 그 남자의 중년도, 노년도 생각나지 않는다. 나에게 그가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인 것처럼 그에게 나도 영원히 구슬 같은 처녀일 것이다. 우리는 그때 플라토닉의 맹목적 신도였다. 우리가 신봉한 플라토닉은 실은 임신의 공포일 따름인 것을. 어디선가 연탄불 냄새가 났다. 휴전이 되고 연탄불은 급속히 확산돼 내 결혼 생활은 연탄불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방마다 장작불을 떼던 집에 처음으로 연탄 아궁이를 만들었을 때는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게 편리했다.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갔을 때 못지않은 생활의 변혁을 가져왔다. 새로 숯불을 피우지 않아도 24시간 집에 불이 있다는 건 살림살이의 일대의 혁신이었다. 장작밖에 모르고 살던 늙은이들은 요새 젊은 것들은 팔자도 늘어졌다고 연탄 때문에 샘을 다 냈다. 연탄이 지겨워진 건 더 편리한 프로판가스가 보급되고 나서고 살인가스로 저주받기 시작한 것은 주거 환경이 중앙난방식 아파트로 변하면서부터였다. 이용 가치 있는 게 사라지려면 꼭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인간의 경우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끼쳐오는 냄새는 그런 지겨운 냄새가 아니라 카바이트 냄새도 섞인 그리운 냄새였다. 나는 부유하듯 다리에 힘 빼고 그 냄새에 이끌렸다. 연탄 갈비라고 간판을 붙인 집에선 연탄 화덕을 추녀 끝에 나란히 내놓고 불이 과래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복고풍이 마침내 연탄불에까지 이르른 모양이다. 가게 안은 어둡게 보였다. 옛날 집 대문처럼 해다른 널빤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바닥에 비지를 하고 있던 남자가 5시가 지나야 저녁 영업을 한다고 알려주었다. 실내 어디에도 카바이트 간대라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 연탄 냄새에 섞였던 그 싱그러운 향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냄새에도 오래된 가구 같은 골동의 향기가 있는 것일까? 아무데나 앉아서 좀 쉬고 싶었지만 청소를 하고 있는 남자의 표정이 하도 시큰둥해 말도 못 붙여보고 돌아 나왔다. 세종로의 은행나무 못지않게 곱게 물든 그 동네 은행나무가 표표히 입을 떨구고 있었다. 같이 걸을 사람이 없는 내 꼴이 청승맞아 어디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아늑함이 그리웠다. 부드러움도. 옛날 다방은 찾아지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 없이 내부가 환히 들여다보이는 커피숍 문을 밀었다. 창가에 앉았다. 안에서 본 은행잎 지는 거리는 청승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화면처럼 동화적이었다. 그 거리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발랄하고 거침없는 몸짓 때문일 것이다. 그 애들과 나와의 거리가 연령차가 아니라 엽전과 양놈이라는 종족의 차이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후회는 아닐 것이다. 아무리 되짚어 곰곰 생각해봐도 결론은 늘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오니까. 문제는 후회가 아니라 못 잊는다는 데 있다. 아마도 잊기가 아까워서 못 잊을 것이다. 요새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쓰던 물건을 정리하는 버릇이 생겼다. 간편한 북박이장 때문에 큰 가구는 없어진 지 오래지만 옷가지나 일용 잡화도 당장 쓸 것 아니면 뒀다 써야지 하고 아껴두는 법이 없다. 왕창 덜어내서 서랍 속이 허룩해지면 마치 마음을 비운 것처럼 개운해진다. 다들 한때는 아끼던 것들이다.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있다. 그런 건 미리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아끼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버려지는 게 싫은 것이다.
아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건 욕심 중에도 대단한 욕심이다. 아직도 차마 못 버리고 간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나만 아는 비밀을 간직한 물건들이다. 그건 물건이라기보다는 낡은 기념사진이나 몇 자 안 되는 편지, 유리 반지, 은반지, 은 놀이개, 돌멩이, 이국의 식당의 컵 받침이나 냅킨 따위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숨은 비밀을 일깨워준 것들이다. 어떻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았겠는가. 떨림 때문이었을 것이다. 솜털의 떨림 같기도 운명의 떨림 같기도 한 자신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을 비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밀이라고 해서 부끄럽거나 부도덕한 것하고는 다르다.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 솜털이 일어서는 것 같은 떨림은 절대로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누구하고 공유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비밀이야말로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나 보다. 그때 왜 그랬는지 TV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다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에 해답을 얻은 것처럼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 정말 정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줄곧 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서 보여준 건 새들이 짝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주로 수컷이 노래로, 몸짓으로, 깃털로 암컷의 환심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저 그렇고 가장 흥미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어놓은 집으로 암컷의 환심을 사려는 새였다. 그런 새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수컷은 청청한 잎이 달린 단단한 가지를 물어다가 견고하고 네모난 집을 짓고 드나들 수 있는 홍해문도 내고 빨갛고 노란 꽃가지를 물어다가 실내 장식까지 하는 것이었다. 암놈은 요기조기 집 구경을 하고 나서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잡기만 하면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그래, 그때 난 새대가리였구나. 그게 내가 벼락치듯 깨달은 정답이었다. 나는 작아도 좋으니 하자없이 탄탄하고 안전한 집에서 알콩달콩 새끼 까고 살고 싶었다. 그 남자네 집도 우리 집도 사방이 비세고 금가 조만간 무너져 내릴 집이었다. 도저히 새끼를 깔 수 없는 만신창이의 집.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새끼를 위해 그런 집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답이 나오면 비밀은 없어진다. 나는 그렇게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 인생이 살만한 건 정답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앉은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경양식도 같이 파는 찻집은 자리가 꽉 차 주로 쌍쌍인 젊은이들이 내가 앉은 테이블의 빈자리를 잠시 넘보다가 나가버리곤 했다. 주인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었다. 연탄 갈비집도 영업을 시작했을 시간이다. 그 가게 앞을 카바이트와 연탄불 냄새를 그리워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늙은이가 눈에 선하다. 그는 누구일까? 애무할 거라곤 추억밖에 없는 저 불쌍한 늙은이는. 나는 마지못해 자리를 떴다. 쌍쌍이 붙어앉아 서로를 진하게 애무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늙은이 하나가 들어가든 나가든 아랑곳 없으련만 나는 마치 그들이 그 옛날에 내 외설스러운 순결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뒤통수가 머쓱했다. 온 세상이 저 애들 놀아나라고 깔아놓은 멍석인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 실컷 젊음을 낭비하려무나. 넘칠 때 낭비하는 건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낭비하지 못하고 아껴둔다고 그게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니란다. 나는 젊은이들한테 삐치려는 마음을 겨우 이렇게 다독거렸다.